이번 시간에는 고교 기초수학 제5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강부터는 세부 챕터가 바뀌어서 다항식의 계산입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우리가 3, 4강에서 1차식의 계산을 배우셨죠? 그때도 우리가 다항식을 배웠고 그 대원칙하고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일단 먼저 뭐를 풀어야 된다? 자, 괄호를 풀죠. 자, 그리고 무순환끼리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3, 4강에서 봤다시피 자, 일단은 괄호를 푸는 순서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서로 푸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괄호 앞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플러스만 했었다. 그럼 4강에서도 했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자, 괄호 안에 있는 것의 부호가 그대로 나온다고 배우셨고요. 이 괄호 앞에 마이너스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뺄셈만 있으면 이 괄호 안에 있는 부호들이 서로 반대가 돼서 우리가 괄호가 풀린다라고 배우셨어요. 만약에 이 앞에 어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죠? 자, 분배 법칙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3, 4강에 있었던 내용과 같아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3, 4강은 1차식이었고요. 자, 이제부터는 몇 차식을 보실 거냐면 2차식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2차식의 덧셈과 뺄셈 1차식하고 다르냐? 다르지 않죠. 똑같습니다. 같은 다항식이기 때문에. 근데 차이는 뭐냐면, 자, 그럼 2차식은 뭐냐면 다항식을 각 각각의 차수 중에서 최고차가 2인 다항식이었는데 이것도 1차식에서 복습해드렸다시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국어적인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식으로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1차식에서는 뭐라고 가르쳐드렸냐면 1차식 어떻게 놓고 풀어야 됩니까? 그렇죠. ax 플러스 b로 놓고 푸셔야 돼요. 자, 단 a는 뭐가 돼서는 안 된다? 0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배우셨고요. 자, 그럼 2차식은 뭘까요? 자, 그렇죠. 2차식은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때도 a가 뭐가 돼서는 안 된다? 0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울 건데요. 자, 그럼 한번 질문할게요. 자, 규칙성이 보이시죠? 그럼 3차식은 어떻게 놓을까요? 그죠? 3차식은 최고차가 3이기 때문에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자, 단 a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라고 놓는 것이 3차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국어로 놓는 것보다는 이제 수식으로 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식의 덧셈과 뺄셈은 역시 마찬가지로 1차식하고 똑같이 자, 괄호를 먼저 푸시고요.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 순서로 정리하는데 이것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일 첫 단원이 다항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럴 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배우냐면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배워요. 그래서 내림차순은 뭐냐면 차수가 높은 것에서 낮은 순으로 적는 것을 뭐라고 한다? 내림차순이라고 하고요. 고등학교부터는 굉장히 식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문자도 여러 개를 쓰고 차수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하죠. 그럴 때 쓰는 것이 뭐다? 내림차순이에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조금 발전된 내용들이 있고요. 또 한 20년 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요거 중학교에 있었던 단어거든요. 근데 요즘은 고등학교에 와 있지만 이 내림차순도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분수꼴의 식을 덧셈과 뺄셈은 사실은 4강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5강에서 좀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포인트 가르쳐 드렸죠. 자, 뭐 해야 된다? 그렇죠. 괄호를 해야지만 안 틀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정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차식의 덧셈과 뺄셈에서 좀 주의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학생들 정말 잘 틀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1번은 사실은 4강에서 좀 강조해 드렸던 거예요. 자, 이거 만약에 계산을 하라 그러면은 절대 분모 없애면 된다 안 된다. 여기서는 그 말 없는데 분모 없애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가 아니기 때문에 등식이 아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통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통분을 할 때는 뭐를 붙여서 통분을 하시면 되냐면 괄호를 붙여서 통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강에서 이렇게 괄호 붙여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안 붙이면요 이렇게 부호에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더불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자, 바로 분자의 모든 항이 분모와 동시에 약분될 때만 그 약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4, 2, 6일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전부 다 뭐의 배수기 때문에 2의 배수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하시면 되는데 4, 2, 3 같은 경우에는 2는 우리가 2하고 4는 서로 약수와 배수의 관계지만 3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요거 이렇게 약분하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무슨 법을 가르쳐 드렸냐면 무슨 법? 자, 1차식은 하트법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렇게 우리가 분리를 하는 것을 하셔서
4분의 2a 더하기 4분의 3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뭐만 약분이 되냐면요. 이 4하고 2만 이렇게 약분이 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약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고1 과정에서 나중에 복소수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복소수도 사실은 두 부분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나중에 연습하셔야 될 때 이 하트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사소한 문제들은 좀 덜 틀리게 돼요.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예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제 다음 식을 덧셈과 뺄셈인데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사실은 4, 5강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됩니다. 왜? 다항식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네요. 자,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항의 길이가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이때는 3x 더하기 y 마이너스 1 더하기 2x 마이너스 3y 더하기 5입니다.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자,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대로 풀린다고 배우셨고요. 자, 괄호 앞에 플러스만 있네요. 덧셈.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안에 있는 부호가 이렇게 그대로 나온다고 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 무슨 항계산? 동류항 계산이죠. 그래서 x는 x끼리 항도 여러 개가 됐습니다. 문자가. 자, 3x하고 2x 더하시면 5x고요. y하고 마이너스 3y 더하시면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하고 5 더하시면 얼마다? 4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류항 계산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드디어 2차식이죠. 근데 2차식도 관계가 없어요. 왜? 방법은 똑같아요. 자, 바로 풀겠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대로 풀리게 되겠고요. 여기 마이너스 있네요. 뺄셈.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 뒷부분의 부호가 모두 다 반대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4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동류항은 2차 함끼리 동류항이겠죠? 5x제곱하고 4x제곱을 더하시면 9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x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5x 3하고 6을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9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그러면 괄호가 있긴 한데 이제 개수가 분수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역시 보겠습니다. 자, 앞에 아무것도 없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2분의 1 y제곱 마이너스 y 더하기 7 이렇게 되겠고, 앞에 뺄셈만 있네요. 그러면 뒤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괄호가 어떻게 된다고? 부호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로 이렇게 바뀌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동류항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분수 계산 좀 하셔야겠네요. 자,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빼는데요. 자, 우리가 2분의 1은 4분의 2잖아요. 그래서 4분의 2에서 4분의 1 빼면 4분의 1이 된다라고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3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5y가 되겠고요. 7하고 1을 더하면 얼마다? 8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산계산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슷한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차식의 덧셈과 뺄셈.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은 괄호 푸는 문제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우리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풀면 자, 2x-7y 더하기 6이 되겠고요. 여기 뺄셈만 있네요. 그러면 뒤에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y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동류항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동류항 계산하시면 2x에서 4x를 빼요. 자, 그럼 얼마다?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y끼리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5y 하시면은 마이너스 12y가 되겠고요. 6하고 3을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9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괄호를 풀어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은 2차식이네요. 그죠? 근데 방법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자, 괄호가 그냥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뺄셈만 있네요. 그러면 뒤에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근데 1차항이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럼 동류항 계산하시면 x제곱에서 4x제곱을 빼시면 마이너스 3x제곱이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7x가 되고 상수항 계산하면 얼마다? 10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2차식 계산이 되겠습니다. 3번 제가 문제를 가려버렸네. 자, 그럼 여기서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분수식 계산에서 좀 조심해야 될 거 있었죠. 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괄호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괄호를 이렇게 하고, 자, 통분하셔야겠죠. 그럼 통분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6분의, 자, 그럼 여기 얼마? 3을 곱해 주십니다. 그러면 4a 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1에다가도 3을 곱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a 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7에다가는 얼마를?
그렇죠. 여기는 3이기 때문에 2를 곱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뭐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6분의, 자, 계산하겠습니다. 3, 4, 12a 제곱. 자, 3, 6 얼마다? 18a. 자, 그 다음에 3 곱하기라면 1 되겠고, 3 되겠고요. 3. 자,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2 곱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2a 제곱하면 마이너스 4a 제곱.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3a 하면 마이너스 6a.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7을 하시면, 자, 플러스 14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동량 계산하시면, 자, 12a 제곱에서 4a 제곱 뺍니다. 그럼 얼마죠? 8a 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a에서 6a를 빼시면 마이너스 24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하고 14를 더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17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바로 2차식의 덧셈과 뺄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수식 계산하실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당시 1차식 계산하고 비슷하죠. 예, 그렇게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가 있는 식의 계산도 한번 해보셔야겠죠. 자, 괄호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서로 풀어야 된다고 보셨는데 우리가 4강에서도 앞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자, 일단은 소괄호부터 푸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왼쪽에 등호 적으셔야 되고요. 식을 전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없어지는 순서는 중괄호부터 소괄호부터 없어지는데, 그러면 중괄호는 소괄호로 바뀌면서 7y,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만 있죠. 그러면 뒤에 부호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반대로가 된다고 배우셨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일단 한 줄 한 줄 적어야 된다고 앞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동량 계산하시면 7y하고 5y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12y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가 남습니다. 자, 그러면 괄호 풀어주시면요. 자, 여기 마이너스니까 뒤에 있는 부호가 둘 다 반대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8x하고 2x가 동류항이에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10x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y의 우리가 개수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괄호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는 괄호 좀 더 기네. 그죠? 미지수가 두 개인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똑같은 방법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이때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2a-5b는 그대로 두시고요. 자, 괄호 풀면은 중괄호는 소괄호로 바뀌겠죠. 그래서 a-6b가 되겠고, 여기 뺄셈만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부호가 딱 반대로 바뀐다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뭐 해야겠어요? 동량 계산하셔야겠죠. 그래서 a하고 4a 더하시면 5a가 되고요. 마이너스 6b하고 마이너스 3b를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9b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괄호도 풀어야겠네요. 자, 여기 뺄셈만 있네요. 그러면 뒤에 있는 부호가 이렇게 반대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량 계산하시면 2a 빼기 5a는 마이너스 3a. 자, 마이너스 5b하고 9b를 계산하시면 얼마가 된다? 4b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글씨가 좀 이상하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동량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괄호가 있을 때는 순서대로 푸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비슷한 문제 풀어봐야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 1번입니다. 이거 조금 더 기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계산을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제일 왼쪽에는 적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자, 2x,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괄호가 소괄호로 바뀌겠습니다. 3x 더하기 5y가 되겠고요. 자, 여기 뺄셈만 있죠. 그러면 뒤에 있는 부호가 이렇게 반대로 바뀌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y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해 주시면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동량 계산하셔야겠어요. 3x에서 x 뺍니다. 자, 그러면은 2x가 되겠고요. 5y하고 4y를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9y가 나오는 부분이고, 뒤에 y 더 잊어있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괄호 풉니다. 자, 뺄셈만 있네요. 그러면 뒤에 있는 부호가 반대로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다행히 2x가 우리가 소호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계산하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9y하고 y를 더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8y가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좀 길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차수가 낮기 때문에 풀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살펴볼게요. 요거는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마이너스 A, 자 여기 있는 대괄호는 중괄호로 바뀌게 되겠고요. 9A 마이너스 B가 되겠고 빼기, 자 여기는 중괄호가 소괄호로 바뀌겠네요. 그러면 2A 더하기 3B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만 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부호가 이렇게 반대로 바뀌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그 다음에 동료한 계산 해주셔야겠죠. 2A하고 3A를 더하면 5A가 되고요. 자, 3B하고 B를 더하면 뭐가 된다? 4B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중괄호는 소괄호로 바뀌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괄호를 또 풀어주셔야 돼요. 근데 뺄셈밖에 없네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것이 여기 부호가 어떻게 된다? 반대로 바뀌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동량 계산하시면 9A에서 5A를 빼세요. 그러면 4A가 되고,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4B를 더하시면 마이너스 5B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괄호 풀겠습니다. 자, 뺄셈만 있으니까 뒤에 있는 부호가 이렇게 반대로 바뀌겠죠? 네, 그래서 동료한 계산을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답 적겠습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B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5A가 되겠고요. 자, 뒤에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5B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괄호를 풀 때는 소괄호, 그 다음에 중괄호, 대괄호 순서대로 쓰시고요. 주의점은 이거 서술형 쓸 때 학생들 정말 감점 많이 나가거든요. 제일 왼쪽에 등호 적으셔야 되고요. 계산을 하실 때는 우리가 한 줄 한 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장에 막 혼자 적듯이 적으시면 서술형이 감점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 바로 여러 가지 괄호가 있는 식의 계산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5강에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다항식에는 1차식도 있고 2차식도 있죠, 그죠? 그래서 대원칙은 일단 괄호를 풀어주시고 무순항끼리 동료항끼리 계산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분수꼴로 나타내는 식의 계산에서 정말 주의점이 많았습니다. 분모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품자에다 뭐 해야 된다? 괄호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항에서 공통인 수가 있을 때만 약분이 가능하다는 거, 아까 주의점 두 가지가 있었죠? 그거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6강에서 또 다항식의 계산을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